자, 봅시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콜라에서 김을 빼는 걸까요? 왜 평소에 그런 말 쓰잖아요. 김 빠진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콜라에서 김 뺀다는 얘기인데 이 콜라에서 왜 김을 빼느냐? 자,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그것은 항상 발열 과정입니다. 자, 그럼 발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발열? 자, 발열이 무슨 말이요? 바로 어떤 변화로부터 그 변화가 물리적 변화건 화학적 변화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화로부터 생성된 열이 그것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 요것을 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력학 할 때 좀 발열 흡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어쨌거나 발열의 개념은 저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온 조건일수록 뭐야 이거? 좋은 뭔 일이죠? 좋은일수록 자발적이죠. 누구 불 질렀어요? 이거 뭔 일이고? 그래. 자, 여기 잘 보시면 저온이라는 말이 있죠. 저온. 자, 발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건데 그 외부의 온도가 낮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저온 조건일수록 그 열을 흡수하기가 좋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차가울수록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는 변화 과정은 항상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가울수록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액체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발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겁니다. 기체 분자 간 거리는 기본적으로 가까워요, 멀어요? 물론 뭐 그것도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에 비한 거냐면 액체나 고체. 액체나 고체에 비하면 기체 분자 간 거리는 기본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거에 먼 거예요. 기체 분자 간 거리는 평균적으로 멀죠.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멀면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기체 분자 간 거리는 멀고 그 분자 간 인력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 용매에 녹아버리면 그 분자와 용매 분자 간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더 작아져야 돼요? 이미 섞여 있잖아요. 섞였다는 얘기는 인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졌는데 섞여요? 인력이 커지니까 섞이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 기체 분자하고 용매 분자 사이의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인력이 커지는 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의 안정화예요? 위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안정화가 되는 거고 그 덕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는 과정은 그래서 무조건 발열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력의 크기가 무조건 커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주관식 답안지를 쭉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관식 답안지를 가장 좋게 작성하는 방법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 있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게 주관식 답안지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제가 해드리는 필기 있죠. 이걸 최대한 예쁘게 정리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문제는 뭐 많이 푸는 건 아니겠지만 한 문제 안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구나를 기억해 뒀다가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써먹으시라고. 그래서 필기를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온 조건일수록 그래서 기체가 액체에 잘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보관해요? 온장고에 보관해요?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하죠. 그 탄산음료가 막 실온에 방치돼서 뜨뜻하면 이렇게 빡 열었을 때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먹기 불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요렇게 이 고압일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죠.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뭐 이압 해서 여기 물 같은 게 있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the difference 알겠죠? 자, 고압 조건일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체 성분이 있는데 얘를 위에서 이압 고압 조건으로 확 밟아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그 물속으로 기체가 녹아 들어가면서 짜잔 이렇게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설탕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때 이산화탄소가 대략 탄산음료의 경우는 이 고압이라고 하는데 대략 4에서 5기압 정도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탄산음료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이렇게 또 따면 뽕 소리 나잖아요. 그 압력차에 의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압을 만들고 고압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까꾸로 김 빼려고 해. 그럼 김 빼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온도는 어떻게? 고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압력은 어떻게? 저압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와 관련된 그 용해도 얘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요거 자 저온일수록 액체가 잘 녹아 들어간다고 했죠. 됐어. 오케이. 그래서 고온 저압이면 오히려 기체가 잘 빠져나온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요 두 번째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아니야. 다시 한번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립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만약 용해 과정이 흡열 과정이면 용해도와 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기체 같은 경우는 차가울수록 잘 녹는다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슨 반응이라서? 발열이라서. 근데 거꾸로 흡열이 돼.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흡열은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열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주변이 뜨끈뜨끈할수록 열을 잘 받겠어요? 차가울수록 열을 잘 받겠어요? 뜨끈뜨끈할수록 열을 잘 받겠죠? 그런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되려 증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통의 고체 용질들이 이런 패턴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기체는 역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는 거꾸로 온도가 증가할 때 용도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흡열 과정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앞 페이지에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경기과학부 기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찾았어요? 1페이지에 1페이지 경기과학 기출 문제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그냥 보통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뭐를 녹여놨냐면 염화나트륨하고 설탕을 녹여놨죠. 근데 뭐 이제 거기 나오면 뭐 숫자 나와서 뭐 계산하고 문제 풀면 되는데 뭐가 됐건 간에 그래프 패턴이 어때요? 온도가 증가할 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용해 반응이 발열이다 흡열이다? 흡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뭘 어떻게 풀건 간에 그래프를 보고 이런 생각을 우선 떠올려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계란 얘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줄게요. 줄게요. 에이. 자, 두 번째는 계란을 담근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이냐? 바로 미르도. 자, 실제로 실험은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 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인간이 하는 실험은 무조건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실험 다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버리면 더 이상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실험했다가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또 한 번 측정하다가 나가서 담배 한 번 피고 오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데이터는 실제로 얻어놓은 건 요래 요건데 여기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직선을 딱 그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추세선이라고 해요. 추세선. 그러면 나타나는 데이터로부터 경향성을 살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추세선을 살폈더니 이게 보시다시피 원점 근처를 이렇게 통과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원점 근처를 통과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x, y 변수가 서로 무슨 관계란 얘기예요? 아, 비례하는구나.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보다 뭐 중학교 수학에서 자 여기에 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울기는 수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델타 y 오버 델타 x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뭐가 됐건 저기에 있는 이 y가 무슨 정보입니까? y축이 질량 정보고요. x축이 보시다시피 부피 정보이기 때문에 질량을 부피로 나눈 이 기울기가 여기서 미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단위도 되게 예쁘장하게 뭐로 나와 있냐면 그램에 밀리리터가 딱 단위가 또 예쁘장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저 1.08과 0.94가
각각 요 녀석의 미르도, 그 다음에 미르도 이키마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쪽이 조금 더 고밀도고 이게 상대적으로 저밀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부력을 계산해 보래요. 사실 부력은 그 화학 시간에 주로 배워요? 물리 시간에 주로 배워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충분히 보통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나 물리에서 뭐 베르누이 원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시게 되면 화학 시간에 물리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화학에서 물리학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뭐 나는 지금도 계속 화학 공부를 하지만 화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물리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전공하건 아니면은 뭐 지구과학을 전공하건 뭐가 됐건 간에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물리학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영재고 과학고를 가시건 아니면 뭐 저기 뭐 서울 뭐 어디 뭐 대학교를 가시건 자 이공계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물리학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여하튼 자 그럼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부력은 바로 그 대상에 뭐가 있어야 되죠? 대상에 부피가 필요하죠. 그 부력을 따져볼 그 대상의 부피. 물론 이 부피는 유체에 잠겨 있는 부피겠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뭘 또 곱해야 되죠? 바로 그 대상이 들어있는 유체 부피, 유체 미르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곱해져야 되지요? 중력 가속도 G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둘에서 이 계란에 뭐 적용되는 뭐 부피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부력이 어쩌고 되는 건데 어쨌건 그 대상의 부피, 중력 가속도 이 둘은 지금 서로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달라요, 똑같다, 같죠. 그럼 결국 부피의 차이가 난다면 그게 들어있는 유체 밀도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유체 밀도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밀도가 뭐 부력이 더 크겠어요?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이압 부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그다음 얘가 상대적으로 부력이 더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부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방향. 이거 방향까지 화살표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막 화살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부력의 방향은 항상 반중력 방향. 알겠죠? 반중력 방향. 그래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자, 세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자, 문제에서는 그 저 두 콜라를 섞었답니다. 참 취향도 독특하지. 콜라 김 뺀 다음에 막 섞고 막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섞는데 이때 이렇게 되네요. 저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자 저당 콜라 와 그 다음에 보통 콜라의 부피를 각각 x, y라고 하겠습니다.
XY라고 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요 둘을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돼 있지? 20ml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X하고 Y를 더하면 20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X에다가 자, 저당 콜라가 요 놈이니까 밀도인 0.94g/ml를 곱하고 그 다음 Y에다가 이거 이제 보통 콜라죠? 그 밀도인 1.08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해.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전체 질량이 되겠죠?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19.5g.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한 뭐가 되겠습니까? 이온 1차 연립 방식이 될 텐데 숫자가 지저분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실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똑 떨어집니다. 예, 아주 그냥 예쁘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저기에 있는 저당 콜라가 바로 15ml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계산인데 실제 해보면은 이게 예쁘게 숫자가 딱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제 끈기 있게 한번 끝까지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6페이지.